건빵연구소 오늘의 컨텐츠 지금 공개합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라이피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진규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훈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상훈 본부장님. 오늘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고혈압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신호들이 고혈압을 의심하게 만들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훈 본부장님 혹시 고혈압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고혈압이요. 네네. 고혈압 하면은 일단 나랑은 좀 먼 얘기 이런 약간 먼 관심에서 얘기. 많이 네네. 멀어졌었거든요. 근데 좀 익숙한. 익숙한. 근데 나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네, 약간 아마도 그런 다 느낌으로. 이걸 보시는 저희 분들도 네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고혈압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고혈압은 혈관에 따라 흐르는 혈액의 압력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상훈 부원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혈압은 보통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는 또 꼭 측정을 해야만 내가 고혈압이구나, 증상이 있구나 알 수 있고 딱히 측정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무증상으로 나도 모르게 고혈압 그러니까 대부분 무증상인 거네요. 네, 대부분 고혈압에 대한 네. 증상 없이 무증상으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살인자, 또 영어로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 사일런트 킬러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일런트 킬러. 예. 그러면은 증상이 전혀 없는 걸까요? 꼭 본부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혈압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두통인데요. 두통 같은 경우는 특히 뒷머리 쪽이 뻐근하거나 아픈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심하다면 이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지럼증이 있는데 어지럼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네. 또 갑자기 일어설 때, 이렇게 네. 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탁 일어났을 때 네. 좀 머리가 핑 돈다거나 어지러워 하는 느낌 아니시면 또 평소에 좀 균형 잡기가 어렵다. 네, 그러면은 좀 고혈압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설 때가 자고 나서 이렇게 깼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아니면은 앉아 있다가 아니면은 평상시에도 업무 보고 있다가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팍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머리 핑 돌면서 이게 흰 색깔이 보이나? 네, 그럼 이제 빈혈이라고도 하고 네. 또 저혈압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야 흐림 또는 눈앞이 깜빡거린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망막의 혈관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성 망막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 다음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또 숨가쁨, 또 가슴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혈압이 심장에 부담을 주면 호흡곤란이나 흉통, 이 가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부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니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는 이명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명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귀에서 약간 모기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게 이명이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혈압이 높아지면 귀 안에 미세혈관에도 영향을 줘 이명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추가로 얼굴 붉어짐과 불안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얼굴 붉어지거나 불안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얼굴 붉어짐과 불안함은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사실 1번부터 6번까지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또 숨가쁨, 가슴 통증, 이명, 얼굴 붉어짐 전부 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증상들이어서 네네. 또 그러거나 말겠지 또 이러고 넘어가겠지 이러다 보니까 아까 조용한 살인자라고 네네.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네. 증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보면은. 있기는 한데 너무 다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인지를 못한다. 잘. 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주의하셔야 보십시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증상들로만은 고혈압을 진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요. 네. 그리고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정확한 혈압 측정. 측정. 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혈압 관리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본부장님 식습관 개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네. 식습관 개선을 네네.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맛있는 거 있으면은 아무래도 못 참고 네.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 같습니다. 치킨 피자 어떻게 자주? 치킨 피자 드십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식습관 개선이라고 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그러네요. 나트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금이죠, 소금. 네. 하루에 5g 이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국찌개 국물 줄이기. 혹시 국이나 찌개 자주 저는 본부장님도 그렇지만 네. 국밥을 좋아하는데 맞아요. 전 국밥도 네. 국물 완탕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트륨이 사실은 엄청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금도 넣고 뭐 예. 새우젓도 넣고 또 하니까. 김치찌개 좋아하시나요? 김치찌개 많이 좋아하죠. 거기 또 나트륨이 엄청나죠. 그래서 좀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줄이라고 하는데 네. 또 대한민국 사람들 국물 없이 또 못 국물 살지 않습니까? 없이는 밥 먹기 힘듭니다. 진짜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가공식품. 네. 네. 햄, 소세지, 라면. 이 라면을 보통 이제 라면 스프에 네. 나트륨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스프뿐만 아니라 면에도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면에도요. 예, 면에도요. 그래서 스프 양을 조절해서 뭐 나트륨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면만 드셔도 라면에는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라면이나 햄, 소세지, 장아찌, 네. 젓갈류 네네. 이런 거 좀 많이 많이 안 드시는 짜잖아요, 또. 게 이런 거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음식과는 허브나 천연, 향신료를 대체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MSG보다는 허브. 근데 음식에 허브를 넣으면은 맛있나요?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고기 저희 구워 먹을 때 네. 허브 솔트 허브 뿌리잖아요. 솔트. 맛있지 않나요? 삼겹살. 맞아요. 허브 솔트 맛있어요. 예, 그런 뭐 느낌이구나. 잡내를 잡아주는 정도 네. 그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국이나 그런 데는 잘 넣진 않겠죠. 국에도 많이 넣을 것 같은데요. 국에다가도요? 예, 국에 허브야. 은은하면 좋을 것 같긴 한것 예, 같습니다. 허브, 천연향신료.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고칼륨 음식 섭취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고 하고 추천 음식으로는 뭐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고구마, 아보카도, 콩류라고 하는데요. 단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 칼륨 섭취 조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 다음 한번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제님? 네, 또 이제 대시 식단 실천이라 해가지고 네. DASH 줄임말인데요. 채소, 과일, 그리고 또 네.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통곡물 중심으로 이제 식단을 하시고 네. 또 붉은 고기 대신에 네. 생선, 또 생선. 견과류 네. 위주로 식사를 해주시고 네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시 식단 실천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주로 어떻게 뭐 채소, 쌈 많이 드시잖아요. 쌈 본부장님. 너무 좋아하죠. 그게 채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하. 채소, 과일도 자주. 네, 드시나요? 과일 좋아합니다. 이게 또 과일 귀찮다고 좀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제철 과일 또 맛있거든요. 예, 소화도 잘 되고. 지금 제철 과일 어떤 거? 참외죠, 참외. 참외. 예. 기가 막힙니다, 요즘 맛이. 수박도 맛있던데. 수박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우스 수박. 예, 근데 있는데.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코올 줄이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하루 한 잔 이하 이게 여성 기준이고 남성 같은 경우는 2잔 이하까지 권장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음 같은 경우는 혈압 급상승의 위험이라고 해서 여러분 알코올 꼭 줄이셔야 됩니다. 네. 아예 안 하시면 더 좋고요. 이거 X입니다. 네, 그 다음 한번 운동 및 신체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운동 및 신체 활동. 저희 또 건강하면 또 운동 네, 빼놓을 수 맞습니다. 없는데요. 유산소 운동,
해가지고 이제 빠르게 걷기. 이제 천천히 이제 산책하듯이 걷는 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생각보다 좀 빠르게 걸어주셔야 그래도 빠르게 운동 효과가 걸어야지.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자전거 타기라던가 네네. 수영, 조깅, 주 5일 하루 30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주 5일 하루 30분 이상 하기가 쉽지 네. 않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주 식사하시고 5일. 네. 식사하시고 이제 가볍게 네. 좀 빠르게 걸어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운동이 되니까 꼭 식사 후에 걷는 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걷는 건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걷는 건가요? 뛰는 건 아니고 네. 식사 후에 바로 걷는 것 정도는 하셔도 괜찮은 네, 거죠? 오히려 네, 아. 좋습니다. 먹고 바로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는 네, 네. 말씀이죠. 이제 대화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 속도면은 괜찮습니다. 아, 그 정도로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네. 네. 그리고 네. 근력 운동. 네.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무거운 걸 좀 많이 든다거나 네. 나이가 있으시거나 운동 초보자이신 분들은 그냥 내 몸을 든다. 뭐 발굽혀기라든지 예, 뭐 누워서 집에서 다리 할 들기. 수 있는 운동. 네, 맞습니다. 맨몸으로 아니면은 물통도 괜찮거든요. 가벼운 물통 들고 운동을 하시다든지. 네. 다만 혈압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네.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도 심장을 아무래도 빨리 뛰게 하기 때문에 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이런 고강도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고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네. 습관이죠, 습관. 네. 네, 가까운 2층, 3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에 네. 계단을 이용하고 오. 네, 오랜 시간 앉아있지 말고 네. 좀 1시간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스트레칭 정도 어, 해주면은 그러면 직장에서도 행정 업무 보시는 분들은 네. 앉아서 많이 하시잖아요. 앉아서 많이 하시죠. 그럼 1시간 정도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일어나서 스트레칭. 네. 어떻게 스트레칭 하는 게 좋을까요? 본부장님? 스트레칭.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스트레칭 하는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옆으로 좀 네, 일어나서. 움직여주고 아, 예. 이렇게 움직여주는 느낌으로. 네, 뭐 일어나서 운동한다고 직장 상사한테 혼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는 척하면서 기지개도 한번 켜주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서 네. 화장실 갈 때도 또 살짝 걷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걸으면서 이렇게 또 살짝씩 움직이면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신체 활동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또 꼭 이제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되고 증상이 없다고 절대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꼭 의사와 협의하에 맞습니다. 중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평생 약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약 복용 시간을 꼭 정해서 습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후 복용, 일괄된 시간을 꼭 유지하셔야 되고 알람, 복약 일기, 약통을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체크리스트. 여기 이제 셀프 점검입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게 만드는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셀프 점검이네요. 맞습니다. 셀프 점검입니다. 지금부터 김성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10가지 문항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당된다면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접어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네. 리스트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본부장님? 해볼까요? 네. 나는 최근 3개월 이상 혈압을 재본 적이 없다. 해당되시면 접어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오. 네. 재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저는 재본 병원에서? 아니요, 병원에서 말고요. 어디서 혹시? 저희 네. 수동으로 아. 셀프로 잴 수 있는 혈압 네. 기계가 있는데 네네. 그걸로 쟀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두 네. 번째, 네. 부모님 중 한 명이 고혈압이다. 이건 전 없습니다. 오. 세 번째, 네. 국물 요리를 거의 매 끼니 먹는다. 이건 저는 저도 해당되는 네. 것 같습니다. 국물은 무조건 간단하게라도 먹게 되는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네. 식당 가면 다 주잖아요, 국물 요리. 맞아요. 뭘 시켜든 국물을 다 주니까. 맞아요. 또 4번, 네. 가공식품이나 배달 음식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저는 5회 이상. 안 드시는 경우가 없다. 주 5회. 두 개 접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이게 주 3회가 아니고 하루에 3회도 먹습니다. 와우.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 드세요 혹시? 저는 주 3회, 4회 네.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주 3, 4회 정도? 네. 주 3회 이상이니까 그쵸, 3회도 예. 드시면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럼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이 그쵸, 되실 예. 것 요즘 같은데. 배달 음식 네. 안 드시는 분들, 오늘 배달 음식 드셨죠? 맞아요. 뚜레 땡땡에서 아, 맛있는 샌드위치 시켜 먹었습니다. 저는 네. 근데 에서
잠깐만, 본부장님. 햄버거 아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도 가공식품. 예, 네. 가공식품 접었습니다. 그래서 아, 잡으셨구나. 예, 5번 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하셨었나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요즘에 왜 걷는 것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 왜 안 하시는지. 이게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은 개인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자야 되거든요. 그 다음날 출근하려면. 아이고, 안 그러면은 그 다음날이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6번 네. 복부 비만 또는 체중이 늘었다. 이거 바로 100%입니다. 접습니다. 저도. 100%. 와, 체중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뭐 얼마나 늘으셨나요? 최근 한 1년, 체중이요? 1, 2년간.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사우나를 갔었는데 네. 제가 원래 집에 혼자 있는데 목욕하고 나서 제 몸을 절대 안 보거든요. 거울 앞에 있는데도.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네, 예. 보기 싫어서 절대 안 보는데,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죠. 좀 배가 좀 많이 나왔겠구나라는 건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우나를 갔는데 사방이 거울이잖아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를 봤는데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고 체중계 올라가서 무게도 봤는데 네. 처음 보는 보셨구나. 숫자가 있었습니다. 와, 많이 쪘습니다, 진짜. 조절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는 걸 좋아해서 예. 아까 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고 시간이 없으니까 먹고 그냥 바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천천히라도. 네.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좀 시간 지나면은 빠르게 걸을 수도 있고 뭐 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걷다가 예. 지금 날씨 한번 좋을 열심히, 때 네, 걸으시는 게 열심히 그렇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 되면은 네. 못 걷습니다, 여러분. 계속 할게요. 네. 7번. 자주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느낀다. 이것도 어지럼증을 많이 느껴요. 저는 이거는 좀 여성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분들이랑 다르게 네. 여성분들은 또 생리를 하시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네. 피가 또 많이 필요한 날이 있어서 이런 네네. 부분에서 좀 더 자주 느끼실 것 같습니다. 피가 이제 쏟게 되니까 어지러움 그쵸, 그쵸. 심해지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또 피가 많이 필요한 만큼 심장에서는 짜내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접으시겠네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8번. 커피, 에너지 음료, 술 등을 자주 마신다. 이건 아닙니다. 커피는 자주 마시긴 하는데 저는 요즘은 많이 접었습니다. 안 먹어요. 커피 네.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도 좀 드세요? 에너지 드링크는 안 먹어. 커피뿐만 아니라 이게 네. 카페인, 제가 볼 땐 카페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홍차, 네. 녹차 이런 티에도 네. 차에도 카페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은 것뿐이지 들어있긴 하는 거예요. 예, 홍차나 녹차 드시는 분들도 접으셔야 됩니다. 네. 하루에 한 3잔 정도 있으시면은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또 스트레스를 자주 받으며 풀지 못한다. 이건 저는 아닌 이거 것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게 습관화가 돼서 지워버립니다. 아, 스트레스를 네, 지워버린다. 그냥 지워버립니다. 왜냐면 못 사니까. 예전 같은 성격은 저는 약간 담아두는 성격이었어가지고 고치는데 좀 쉽지 또 않았어요. 마지막 10번. 네. 약을 복용 중인데 네. 자꾸 까먹는다. 아니면 증단한 적이 있다. 약 복용은 저도 약을 먹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 해석을 알려드리자면 네네. 1개에서 2개, 그러니까 8개 이상 남으신 분들은 네.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3개에서 5개, 5개거나 아니면 7개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생활 습관 개선이 그래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6개 이상, 네. 한 손이 5개가 다 펴지지도 않는 4개, 3개, 2개, 1개. 네. 이분들은 고혈압 위험군으로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딱 6개인데 고혈압 위험군이네요. 근데 저도 큰일 났네요. 5개 접었습니다. 이제 위험군에 넘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네. 댓글로 알려주시면 네네.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다시 리플레이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병원에 다른 신내 가봐야 되겠네요, 네. 본부장님. 가서 그 혈압 네. 한번 재보시는 게 요거 가면은 재는 거 있는 거잖아요. 팔 이렇게 놓고. 알겠습니다.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째로 이제 저희가 알아볼 게 고혈압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혈압은 무조건 무섭기만 한 병은 아니고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염분 줄이기가 있습니다, 공주님.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물을 꼭 줄여야 되고 가공식품 피하고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제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30분 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자님께서 네.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나 수영, 자전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체중 관리. 체중이 줄면 혈압도 함께 내려간다는 점. 그리고 특히 복부 비만은 고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연과 절주, 니코틴과 알코올은 혈압을 올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특히 술은 적당히 마셔도 고혈압 환자에겐 해로울 수 있으니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술은 네네. 적당히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한 잔 드시다 보면은 뭐 계속 드시는 그쵸. 거잖아요. 예. 한 잔만 먹고 들어올 게 한 잔만 먹을 거면 그러면- 안 먹죠. 예. 안 먹는 게 나은 거죠. 예.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술은. 맞습니다. X.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명상, 취미 활동, 심호흡 등으로 정신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약물 복용이 있는데 집에서도 혈압을 체크하는 기계가 요즘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집에서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약을 처방 받으셨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사와 협의하에 중단할 맞습니다. 수 있도록 꼭 의사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약은 네. 받는 것도 의사랑 협의해야 되지만 네. 끊는 것도 의사랑 의사랑 협의해야 협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고혈압은 저도 모르는 병이지만 모르면 정말 위험한 병입니다. 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고혈압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 해당되는 게 있다면 네, 가까운 병원에서 꼭 혈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본부장님?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네. 저희 유용한 건강 정보와 또 꿀팁들 네. 많이 공부하고 또 알아와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세요. 또 댓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다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진규 본부장 김상훈 본부장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